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인모스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쪽에서 말하고 있는 자산 배분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자산 배분 이론은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이 투자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이제 발전되어 오는 과정 중에 생겨난 이론이고, 그로 말미암는 실용적인 그런 어떤 적용은 이미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투자 시장에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들어온 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아버지라고도 말하는 마코위츠가 1952년도 그 논문을 통해서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그전에는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고요. 비로소 이때부터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방법이 나왔고, 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업적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죠. 리스크 드라이브 리턴이라는 말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세 번째는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개념을 이미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이피션트 프론티어 이론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이론 근간으로 해서 자산 배분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이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 투자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것만 따졌다면, 이때부터는 채권이 안전한데 주식과 같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보강할 수 있다. 물론 안전하다라는 게 채권 하나만 가진 안전도보다 더 떨어진다면은 약간 그런 양보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만, 반대로 엄청난 그런 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수익성들이 서로 보완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리가 너무 안 나오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도 위험이라고 투자 시장에서는 보는데, 그런 위험을 보완한다라는 면에서는 더 우수해진다라고 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이론이 마코위츠로부터 시작했고, 이 이론의 가장 근간이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 이피션트 프론티어는 뭐냐면, 고객에게 수익 목표나 그 사람의 리스크 톨러런스라는 위험 허용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보시면 옵티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는 이 사람의 위험과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목적이란 건 기대 수익을 말하니까, 기대 수익을 달성하면서도 위험을 가장 낮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옵티멀한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피션트 프론티어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찾으면 그 선을 찾을 수 있고, 그 선은 뭘 말해주냐? 채권을 60% 투자해라, 주식을 40% 투자해라 같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이피션트 프론티어 이론이죠. 이게 마코위츠에서 시작돼서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지금도 미국의 글로벌 IB를 갈지라도 거기서도 동일하게 한 고객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위험 성향을 분류하는 작업, KYC라고 말하는 그런 작업을 가진다면, 물론 설문지 팩트 파인딩 시트 같은 건 길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한 사람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적과 기대 수익과 이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기 위한 거죠. 컨저버티브한 포트폴리오가 어울린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올 에쿼티 모든 그런 전 세계 주식 다 투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주는, 이게 현재도 모든 자산 배분 이론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움직이고 있고,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차례차례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마코위츠나 샤프, 그 다음에 토빈과 같은 사람들이 기속적으로 발전시킨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 좀 전에 그런 작업을 거쳐서 찾아낸다 해서 modified, 그래서 MMPT가 지금 전체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산 배분 이론에서는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산 배분 이론을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자꾸 변형시키기 시작한 일들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헤지펀드에 윈슬롯 존스라는 사람이 생겼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론적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는 다니엘 카너만이나 아머스 티버스키, 리차드 탈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고,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현재는 아주 탄탄하게 이론적 근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이제 저희 이론의 근간으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상 MMPT가 가진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모디파이드 모던
그 포트폴리오 티어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근거가 인간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라는 걸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말하는 위험 성향에 의한 부분이 판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한 사람에게 위험 성향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무를 해보니까 저도 PB 생활을 오래 하고 해보니까 어떤 점이냐면 투자 목적조차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전통적인 이피션트 프론티어는 투자 목적이 하나인 걸로 생각을 해서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점을 찾아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패밀리 단위로 봐도 이 패밀리가 자식들이 성장해 가거나 그 부모들이 은퇴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투자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부가 40대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제시받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매번 시간이 바뀔 때마다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개인은 그냥 기본적으로 경로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계속 찾는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 목적도 다양하고 이피션트 프론티어라고 말하는 옵티멀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한 사람에게서 그 위험 성향조차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원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은 한 사람의 위험 성향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 톨러런스를 어떤 판정하는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리스크 톨러런스를 그러니까 위험 성향을 결정을 해서 당신은 보수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데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학자들이 고객들을 판정을 내려보니 자기의 자산 중에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위험 성향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더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쉘터나 푸드를 위한 그런 자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퍼스널 그 니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꼭 보장돼야 되고 이거는 손실 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건 필수 자금이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제 필란트로피나 아니면 다이내스틱 같은 뭐 예를 들면 필란트로픽은 뭐 어떤 그런 어떤 기부 자금 같은 기부하려는 그런 자금들은 이 기본 자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테이킹할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인터뷰를 해봐도 예를 들면 나는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 7억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보존돼야 되지만 1억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좀 더 기부금을 혹은 내가 어떤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위험 성향이 다른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금 중에서 투자 목적이 다른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건 어그레시브하게 어떤 건 컨저버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더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저도 필드에서 많이 경험했고 자문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도 충분히 지금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에셋 알로케이션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그러니까 실무 이론들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적으로 인머스트 포트폴리오는 인머스트의 투자 자문은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중에서 특별히 고올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라이프 플래닝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패밀리가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계속 변하더라. 어떤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자금이나 위험 성향, 기대 수익률이 바뀌더라. 라는 거를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반영한 복합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저희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자금을 따로 만들라고 권장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포함한 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옵티멀 포트폴리오 한 예인데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자금을 여기 보면 인컴 자금, 캐피탈 프리저베이션, 그 자산 보존하고 그로스, 성장을 위한 이 자금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 옵티멀 자산 그 비중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US 달러 캐시라고 해서 캐시는 2%, 인컴 자산에서는 6% 갖고 있지만 전체에서 봐서는 그 다음에 US 본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이힐드, 그 다음에 라지 캡은 뭐냐면 미국 대형주, 뭐 이렇게 다 비중들을 복합
복합적인 니즈를 반영해서, 복합적인 니즈라는 게 뭐냐면 인컴, 그 다음에 프리저베이션, 그로스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거기에 위험 요인들을 반영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구성하는 건, 물론 예전에 MMPT, 그러니까 Modified Modern Portfolio Theory라고 말하는 과거에서는 그냥 단일한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1, 2, 3 어느 거 선택할래? 뭐 이런 정도, 한 사람에게 하나만 있었다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자금을 포용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지만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한꺼번에 이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를 경험해 보니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보다 유용하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다를 경우에, 꼬리표가 다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쉽게 중간에 깨버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리가 아주 잘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옵티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포트폴리오 안에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투자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의 3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는 그런 자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인모스트의 그런 어떤 그 통합적인 웰스 매니지먼트 플랜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인베스트먼트 플랜을 근간으로 해서 에셋 어로케이션과 에셋 로케이션을 통합된 상태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가 가장 근간을 이루는데, 이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라이프 스타일이나 캐시플로 리콰이먼트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가장 크고, 여기에 리스크 톨러런스, 필란트로피 골이라든지 뭐 이모셔널 팩터 같은 것들 다 반영한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예를 들면 텍스 포지셔닝 같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어떤 자산 배분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방법 리스트들을 선택할 때는 에셋 로케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모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라는 거를 설명할 때 저희 그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를 가장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